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신호론입니다. 2015년 9월 16일 기준으로 기존 종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타코미디어고요. 타코미디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디즈니 협력 모멘텀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차트 베이스로도 앞전 1차 시세 때 매수세만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매도세는 거의 나오지 않았죠. 그런 다음에 또 조정이 뭐 2주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도 매도세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젠 전일 재료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이렇게 장단봉이 나왔었다. 거기다가 또 윗골이 또 이렇게 좀 달리고 앞전 저항 때 매도세 이젠 그 매도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밀린 상황이다. 다만 전일 같은 경우는 갭으로 강하게 뛰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방으로 크게 밀 자리는 없어요. 오히려 금일 조정 모양, 어쩌면 조정 음봉이 나온다. 앞전 고점 돌파 나오지 않은? 그러면 매수를 또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앞전 고점 돌파는 나올 거예요, 결국은. 물론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매도 하시는 게 맞죠. 시세 줬을 때 매도 하시고 추이를 또 지켜보시는 전략.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밀린 척하면서 밑꼬리 달린 형태로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일 음봉 지정 나온 다음에 뭐 내일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조정 나온 다음에 뭐 금요일날 시세가 나온다든지, 뭐 금요일이나 월요일날 때 시세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일단은 이 종목을 공략한 시청자님들 보통 최소한 20%, 크게는 30% 이상 수익을 내셨을 텐데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프레이천도 슬슬슬 이렇게 가다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 다음에 어때요? 강하게 이제 장대 한봉이 이렇게 나오다가 윗꼬리에 달았는데, 이 종목은 뭐 여전히 상승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는 못해도 이게 사실 신고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고가를 내기 위해서 하나의 조정 과정이다, 하나의 조정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거래량이 실린 긴 윗꼬리 5일선과 21선, 그리고 그 61선까지 어쩌보면 300선 위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5일선이 일단 5일선을 먹었고, 부담을, 왜냐면 이게 장단봉이 나오면 추가적인 시세를 내기에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5일선이 이렇게 따라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것 플러스입니다. 장대 한번 플러스, 그다음에 음봉이 세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는. 그러니까 장대 한봉 플러스 그다음에 음봉 모양이니까 뭔가요? 상승과 조정이 동시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캔들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음봉보다는 양봉 흐름이 강하게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리고 과거 8월 이제 초에 봤을 때도 윗꼬리 한번 단 다음에 다음날 상한가 쳤잖아요. 그러니까 금일도 아마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아니면 뭐 금일 뭐 음봉만 만든 다음에 뭐 내일 이렇게 뭐 양봉 만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여튼 그렇습니다. 왜냐면 상승과 이제 조정, 양봉과 음봉을 같이 합쳐진 봉이 터졌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서, 그러면 금일 세게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금일 수급 들어왔을 때, 전일 같은 경우 수급 들어왔을 때 매도하셔도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매도 못하신 시청자님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돌은 제가 뭐라 했나요? 장단반만 나왔을 때는 매도 관점 보시면 된다. 장단반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라라고 했는데, 양봉 흐름 나온 다음에 세차게 밀었죠. 이런 종목은 일단은 밀리는 형태로 봤을 때는 매도 관점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형태는 이렇게 장단반 나왔을 때는 매도 하시고,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은 거고,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TK 같은 경우는 저는 전고점 돌파 흐름까지도 본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하나의 이런 상승 흐름의 과정에 있고요. 역시나 밀린 척하면서 장대 한번 항시 달죠. 이렇게 달 때 매도하셔도 상관없어요. 단기적인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근데 나는 현금 여력도 있고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고점 돌파 부분까지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성 파워텍
보성파한테는 지속적으로 갑니다. 직접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오죠. 근데 항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눌림자리 잡고 장대목 나왔을 때 뭐다 매도 관점을 계속 보는 겁니다. 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물론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추가적인 시세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적당히 또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강원에너지가 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강원에너지는 사실 저는 앞전고점 돌파 나올 것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별다른 모양은 없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도 SMR 관련해서는 저는 그래도 최대 수혜주라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보성파텍과 달리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전히 홀딩 관점입니다. 상방으로 갈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비캠 같은 경우는 전일 시세 나오시면서 밀었죠. 사실 이런 형태면 금일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21선까지라고 했잖아요. 21선 돌파름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흐름 보시되 만약에 이번 주 별다른 반응이 없다, 그러면 정리 관점을 가십시오. 이번 주에 가야 돼요. 이런 흐름 만들었어. 의도적으로 저가선 흔드는 음봉 나왔잖아요. 물론 5일선은 받쳐주고 있고, 그러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만약에 이번 주에 흐름 나오지 않고 이대로 좀 밍밍하게 끝난다, 그러면 정리하십시오. 무조건 정리하세요. 아셨죠? 바로 가는 게 아니니까. 원래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면 시간을 좀 질질 끌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종목보다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뭐 제이오, 뭐 성우, 뭐 말도 안 되게 또 조정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런 간세 이슈가 좀 큰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간세를 25%, 왜냐면 일본은 내렸잖아요, 15%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트럼프가 좀 독하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 독해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어찌 보면 이 간세 때문에, 간세 이슈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가 오히려 수급이 들어올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단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무리가 없거든요. 그게 굉장히 싸요. 2차전지는. 그래서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서 무리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장이 밀렸을 때 2차전지가 갈려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죽하면.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돼가지고, 흐름상 봤을 때는 그대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이건. 2차전지 관련주는 좀 끌고 가셔라. 바닥이니까. 바닥에서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고 끌고 가시면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여전히 좋아 보인다. 뭐 전일 조정이 나왔죠.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는데, 밀렸을 때는 이런 종목 매수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정별이잖아요. 5일선, 21선, 60선 정석입니다. 정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뭐다? 끌고 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뭐 KC도 그렇고 K사인도 마찬가지죠. K사인은 밑구리 길게 지지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전일 제가 그 STO 관련주에서는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말씀드렸죠.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슈가 터지면 장대복이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일단 얘는 STO 관련주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보면 뭐 한컴 이더도 있고, 뭐 LG CNS도 있고, 보면 살짝 조정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한국정보통신, KLA 한국정보통신도 그렇고. 나쁘지 않아 보여요. 미톤이 대장주이긴 하거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근데 얘가 추세를 세게 깨뜨리질 않잖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살짝 겁만 주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때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슈를 앞두고 수급이 강하게 돌릴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3거래일 남았죠. 금일 포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라. 저는 뭐 KCT, K사인, 한국정보통신, KL넷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컴이드도 뭐 괜찮고 뭐 항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들 AI 관련주는 흐름 좋죠. 오브젠 그다음에 사이너스프트 오브젠 와이즈넛도 어마무시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 때 계속 말씀드렸어 저는. 그러면 매수해 놓으시고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전일 이제 기존 종목들에 대해 설명 안 드렸잖아요. 어차피 기존 종목은 전일 영상 보고도 그냥 대응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전일을 기존 종목에 대해서 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종목을 본다면 이제 전일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그래도 꽤 큰 수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그래서 다음에 뭐 올린 다음에 뭐 음봉만 나왔지만 사실 개쌍승형이기 때문에 5일선만 버텨준다면 이렇게 흐름 닫고 다시 또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앞전고점 돌파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와이즈넛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전고점 돌파 흐름까지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데이터 솔루션도 양호하게 뭐 조정으로 나와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AI 관련주들은 국내는 일단 바닥이다. 시세를 너무 급하게 이렇게 강하게 나온 다음에 조정을 굉장히 세게 이렇게 밀었잖아요. 조정 흐름이. 그러니까 이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물론 원래대로라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매수하시는 게 맞아. 왜냐면 따라붙을 때는 멘탈이 못 버텨요. 흔들면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서 기다리셔라. 어차피 수급 들어오거든요. 시간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은.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보면 뭐 노랑풍선도 이번 달 말까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중국 무비자 이제 중국 간과 무비자 이슈가 다시 한번 말에 터질 수 있거든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앞전고점 돌파 그러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덕산하이 메탈도 수급 잘 들어오고 있죠. 5,45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다. 앞전고점 돌파. 물론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5,300원 이상 나왔을 때 매도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같거든요. 5,460원 이상 넘겼을 때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적당히 보셔도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풀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지수적으로 끌고 가십시오. 5일선 잘 타고 가고 있죠. 왜냐면 지금 농심홀딩스가 굉장히 잘 가잖아요. 식품주들이 순환하면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차트 베이스 상으로는 일단 앞전고점 돌파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8월 1일날 장대한봉 대형거래 실린 장대한봉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왜 어차피 전고점 돌파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은 의도적으로 밀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다 제쳐놓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일 이제 노복 관련주들 전일은 노복 관련주들이 죄다 조정을 강하게 보였죠. 그래서 뭐 K&I 시스템부터 뭐 장대한봉 이렇게 좀 다른 모습, 뭐 노보스타, 뭐 하이젠, 뭐 RNM 뭐 이런 종목들 다 뭐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다. 근데 딱히 의미는 없어요. 일단 대장 주격이 노보트지가 5일선 유지하는 거 봐서는 로봇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로보스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금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일 뭐 살짝 밀린 척 하다가 언제든지 신고가 또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뭐 이렇게 뭐 조정으로 나온다면 옆으로 기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급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나올 수도 있죠. 바로 나도 이상하진 않아요. 사실 로봇 관련주들은 지수적인 이슈가 나올 거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입이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보다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택하시는 게 좋다. 두산 로보틱스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수혜선 근처잖아요. 저항대 부근이잖아요. 어째 보면. 그러니까 이 저항대 부근을 넘기면 간단해요. 그냥 기간 외인 수급 들어오면 장대한봉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래서 뭐 추세선 제가 좀 어설프게 그었지만 여하튼 저항대 부근입니다. 못 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수급만 살짝만 들어와도 뭐다 강하게
쏟고 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때랑 틀리죠. 이때는 뭐 5일선이 300일선을 살짝 넘겼지만 밀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압축시켜 놨잖아요. 이평선이 수렴된 상태에서 5일선 돌파름이 나왔고 지금 굉장히 모양 좋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는. 그래서 기관 외인들이 수급만 살짝만 는다 해도 언제든지 장대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뭐 시총이 크다더라도 대주주 지분이 높아요. 그래서 물량이 그렇게 많이 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조원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1조원 부근 수급 자체가 73%이기 때문에 대략 1조 정도 이렇게 수급이 도는 건데 크게 이제 이렇게 막 확 이렇게 도는 그런 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셔야 돼요. 다른 로봇들은 보지도 마요. 그러니까 도산 로보틱스하고 중소형주는 아지네스텍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지네스텍하고 여전히 같습니다. 코인테크 이 두 종목 보시면 돼요. 세 종목. 그래서 금일도 똑같이 로봇 관련주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럼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KCT, K사인 그다음에 뭐 한국정보통신이나 K랩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내에서 이제 이벤트성이면 노보주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노보주가 이슈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 내가 못해서 아쉬운 분들 있잖아요. 내가 물량이 그 노보주 없으신 분들이 담으시면 되는 겁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뭐 갤럭시아 모니터처럼 STO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련된 뭐 이슈, K랩 같은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 그래서 이런 그 연동돼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사실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져요.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